안녕하세요. 톡닥터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우리나라 외래 질환 1위 무엇일까요? 바로 감기보다 더 흔한 국민 질환이 된 치주 질환인데요. 잇몸이 붓고 피가 난다면 방치하지 말고 바로 치과로 달려가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톡닥터토닥에서는 치주 질환의 원인과 예방법 그리고 치료 과정에 대해 박기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치주 질환인데요.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감기 환자 수보다 더 많다는 사실이 놀랍게 다가옵니다. 코로나 시국에서도 이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내원하는 분들이 많으셨나요? 네, 많습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치주 질환으로 인한 통증을 견디다 결국에 치과에 내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통증을 넘어서 치아가 흔들리거나 심지어 빠진 상태로 내원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치아 관리가 필수라는 것 많은 분이 알고 있지만 치아 관리의 첫걸음인 치주 질환 예방에는 너무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주 질환에 대한 관심도 도모하고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하기 위해 치주 질환에 대한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대로 오늘은 퀴즈를 통해 치주 질환에 대해 쉽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바로 시작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구강 내에서 치아를 지지해주는 조직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잇몸과 치아를 잡아주는 치조골 그리고 치주 인대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의 주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문제라서 힌트를 아낌없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치주 질환이죠. 그래서 답은 치주 조직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나요? 네, 답은 치주 조직이 맞습니다. 보기를 통해 설명드린 것처럼 치주 조직은 구강 내에 치아를 지지해 주는데 이러한 치주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여 생기는 질환을 치주 질환이라고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잇몸에 생기는 염증은 늘 가볍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만약에 치주 질환 초기 단계라면 꼼꼼한 칫솔질만으로도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치주 질환 초기라면 칫솔질만 꼼꼼하게 해도 어느 정도 회복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잘못된 양치질 습관으로 인해 치아와 잇몸 사이에 남아있는 잔여 음식물을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가벼운 염증이 점점 진행돼 증상이 심해질 경우 심한 통증과 치아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치주 질환의 예방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소중한 치아를 지키는 첫걸음, 바로 치주 질환 예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이 앞서 문제를 풀 때 이 치주 조직에 잇몸과 치조골 그리고 치주 인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염증이 어디에 어떻게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이 치주 질환 종류도 달라지는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시청자분들도 그 부분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 두 번째 문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치주 질환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나뉠지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치은염과 치주염, 2번 구강염과 구내염. 네, 보기로 주신 구내염, 구강염의 경우에는 구강 점막에 주로 생기는 질환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번 치은염과 치주염 선택하겠습니다. 네, 답은 1번 치은염과 치주염이 맞습니다. 설명을 더 드리자면 치은염은 잇몸과 같은 연조직에만 염증이 있는 경우이고 치주염은 치은염이 더 악화돼서 치조골까지 염증이 진행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이 치아가 흔들리거나 또 빠진 다음에야 치과를 내원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치은염과 치주염의 경우에는 진행되는 동안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증상들은 없나요? 제가 환자를 만나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치은염을 넘어 치주염으로 진행되다 보면 구취가 나고 치아와 잇몸 사이가 붓고 고름이 나거나 음식을 씹을 때 불편함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간혹 증상이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의뢰에 있는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심한 통증과 치아의 손실이라는 뼈아픈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치료 과정도 복잡하고 길어지게 됩니다. 네,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게 중요한 치주 질환.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치주 질환 예방이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치주 질환의 원인과 예방에 관한 퀴즈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구강 내에 늘 살고 있는 균이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어 대략 300에서 400가지 종류가 존재하고 그 수는 약 1억 마리 정도 되는데 이 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치태나 치석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균을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유산균, 2번 상주균. 네, 보기도 참 쉽게 주셨지만요. 무엇보다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강 내에 늘 살고 있다, 상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답은 2번 상주균 선택하겠습니다. 네, 고민해서 보기를 준비했는데 잘 골라주셨습니다. 답은 2번 상주균입니다. 이야기한 것처럼 상주균은 치아에 치태나 치석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치아 주위의 치주 조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치주 질환이 발생되는 겁니다. 화면으로 보이는 자료가 바로 상주균으로 인해 치태나 치석이 쌓여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치태와 치석이 쌓여가다 치열이 변하고 잇몸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다 치아를 발치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발생한 염증이 잇몸과 같은 연조직에만 국한된 경우가 치은염, 그리고 좀 더 진행된 단계가 치주염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염증이 연조직에 국한된 경우를 치은염인데 이런 경우 연조직은 혈관과 림프 조직이 있어 면역 반응이 잘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칫솔실을 등한시한다거나 구강위생을 등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세균 수도 늘어나고 염증도 더 진행되겠죠? 네, 맞습니다. 면역력의 한계를 넘게 되면 이로 인해 염증이 악화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이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겁니다. 치은염인 경우 칫솔질과 치실만 잘해줘도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이 치주 질환이 더 잘 생기는 특수한 경우들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불량한 보철물, 치열이 불량한 부정교합, 그리고 식후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유독 잘 끼는 경우 세균들이 잘 부착돼 치주 질환이 쉽게 야기됩니다. 또한 흡연을 하게 되면 구강 내 혈관이 수축이 돼 면역 반응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더욱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부가적으로 임신을 하게 되면 면역 반응이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치주 질환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쉽게 염증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치과를 찾아 미리 상담도 받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받기를 권장합니다. 무엇보다 치은염은 스케일링으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정기적인 스케일링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정기적인 검진이나 스케일링도 받지 않고 양치할 때 피가 보이거나 통증이 있는데도 방치를 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 과정을 퀴즈를 통해서 쉽게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치은염은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염증이 심해지면서 잇몸 하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치조골에 가까워지면서 더욱 심한 단계인 치주염으로 변하게 됩니다. 뼈에는 이것이 없어 잇몸에 비해 면역 반응이 낮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혈관, 2번 신경. 네, 이번 문제는 사실 조금 헷갈린데요. 신경 같기도 하지만 면역 방어라 하면 아무래도 혈관과 더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1번 혈관 선택하겠습니다. 잘 고르셨습니다. 답은 1번 혈관입니다. 뼈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이 잇몸에 비해 낮습니다. 그래서 염증과 같은 것들이 뼈 가까이 오게 되면 뼈는 스스로 흡수를 해버립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치아가 흔들리게 되고 치아의 병적인 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간혹 환자분들이 학창시절에는 치열이 참 예쁘고 골았는데
지금은 앞니가 돌출되고 치아와 치아 사이가 넓어졌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주염을 방치하는 경우 대부분 이런 경우를 발생시킵니다. 치아의 동요도가 심해지면 저작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치주염이 더욱 진행되면서 향후 구취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치주 질환 치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치은염의 경우 경증인 경우 칫솔질과 치실의 사용으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붓고 피가 나는 경우, 심한 경우에는 스케일링을 하게 됩니다. 치주염의 경우는 치료 1단계에 스케일링을 하고 부분을 나누어서 마취를 하며 치주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중증도의 치주염의 치료는 임플란트를 동반한 치주 수술을 하게 됩니다. 또 치주염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치아를 모두 발치하고 전악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됩니다. 치주 수술이 끝나면 적절한 치과 보철물 치료를 하여 기능과 심리적으로 구강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기적 유지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톡닥터 토닥 오늘은 곽기태 선생님과 함께 감기보다 더 흔해진 국민병 치주 질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